You don't get a lot of firsts these days, but for the first time, Canadian liquefied natural gas is heading overseas. This trade war basically leaves no one untouched, whether that's investors, business people, or officials in any country. The old relationship we had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deepening integration of our economies and tight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is over.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전해지는 모습은 수십 년간의 경제적 의존을 떠올리게 한다. 캐나다가 처음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직접 수출했다. 400억 캐나다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는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한편 10년간의 침체기를 딛고 회복을 기대했던 엘버타의 시추 산업은 감원을 기록 중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이 부문은 일자리의 거의 절반을 잃었다. 수십 년간 남쪽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통해 이동하던 가스는 더 이상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에 대해 10%, 거의 모든 다른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즉각적인 결과는 수출 비용 증가와 계약 중단 위험이었다. 추정치에 따르면 하루 약 88억 입방피트의 가스가 이 관세의 대상이었다. 2024년 징수된 금액은 약 80억 달러에 달했으나 몇 주 만에 위기에 처했다. 정치인들이 의회와 공장, 현장에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캐나다 시추 기업들은 이미 예산 삭감과 확장 계획 중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TD 코엔 은행 분석가들은 올해 평균 시추 장비 가동률이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수십 개의 플랫폼이 가동을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거버넌스 전문가 파티흐 비롤은 이렇게 요약한다. 한 국가가 단일 수출 경로에 의존하면 외부 정치적 결정에 인질이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첫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캐나다는 안주할 시간이 끝났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모든 결정이 성장을 의미하거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호소하는 반면 캐나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소와 석탄 사용 중단 약속에 직면해 신속한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때 캐나다의 도박이 등장한다. 태평양에서 아시아 항구까지 단 10일 만에 가스를 직접 운송해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긴 항로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정부 및 기업과 장기 계약이 체결될 때만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해안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사업을 질식시킬 수 있다. 올해 캐나다는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워싱턴이 부과한 관세 인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토론토 슈퍼마켓에서 킬로당 평균 $2 50센트였던 토마토 가격이 이제는 $3를 넘어섰다. 탄산음료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캔은 이전에 10센트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15센트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는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윈저에서는 $30,000였던 차량 모델이 북미 시장에서 $38,000를 넘어섰습니다. 대리점은 텅 비고 조립 라인은 속도를 잃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서는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 제과점들은 수입 밀가루 가격이 20% 상승했다고 보고한다. 소규모 농가들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국제 계약을 잃고 있다. 국제무역 이론의 거장 엘하난 헬프만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수입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충격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의 주머니를 직접 타격하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관세가 기본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 전체 공급망이 고통받습니다. 이는 연쇄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마토와 자동차 가격이 더 비싸진 것을 목격합니다. 내일은 정의요금 약값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스카추안 주의 농민들은 손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평균 36억 달러 상당의 카놀라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새로운 관세로 상당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득 찬 사일로와 중단된 계약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는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족들은 이제 토지를 매각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는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들이 국가적 성과로 환영받으며 출항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원주민 가족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전기 요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지역 사회의 전기 요금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시장 조정이었던 것이 지정학적 지진으로 변했다. 수치가 놀랍다. 키티멧 터미널 개장 3주 만에 일본과 한국 기업들과 20건 이상의 잠정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총액은 200억 캐나다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흐름은 캐나다를 미국, 호주, 카타르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기후 정책 전문가 제니퍼 윈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불안정한 지형에서 장기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아시아의 수요는 현실적이고 증가하고 있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의 생산 및 운송 비용은 미국 걸프 연안보다 최소 30% 더 높습니다. 이는 각 계약이 최소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액화 천연가스 LNG 저장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에너지성은 2026년부터 연간 2천만 톤의 수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의회가 향후 10년간 항만 인프라를 50%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승인했다. 이전에는 단순한 기회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시간과의 경쟁이 되었다. 키티멧에서 선적된 선박이 요코하마에 도착하는 데는 10일이 걸립니다. 동일한 항로를 미국 걸프 연안에서 출발할 경우 20일이 소요되며 수백만 달러의 추가 운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키티멧 터미널은 청정 수력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는 긍정적인 차별화 요소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규제 비용이 건설 과정에서 이미 20억 달러 이상 추가로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 은행들은 연간 처리 능력을 2,800만 톤으로 2배로 늘리는 프로젝트 2단계 자금 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가 지금 입지를 공고히 하지 못하면 아시아 시장 진출이 일시적인 에피소드로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은 단순히 계약을 잃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어떤 관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카타르는 이미 연간 120백만 톤이 넘는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겨우 14백만 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호주는 잘 구축된 인프라와 약 30% 낮은 평균 비용을 앞세워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얼어붙은 대지, 끝없는 운송거리, 그리고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압박은 해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일반 가정은 전기 요금이 최대 20%까지 인상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겨울이 혹독한 북부 지역에서는 가정을 난방할지 식탁에 음식을 올릴지 선택해야 했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즈의 공공정책학 교수이자 페인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인 모건 데이비드 바질리언은 이렇게 경고한다. 한 나라가 모든 희망을 새로운 단일 파트너에게 걸 때 그것은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인을 바꾸는 것뿐이다.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내일 전략을 바꾼다면 캐나다는 아무런 방패도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한편 워싱턴 내부 보고서들은 미국이 캐나다의 전략적 자원, 즉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리튬과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다. 국경의 양쪽에서 시민들은 이 갈등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빵값은 오르고 연료는 손에 닿지 않으며 자동차는 멀어진 꿈이 되었다. 한때 외교 정상회의의 의제로만 다루어지던 분쟁은 이제 슈퍼마켓과 주유소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싸움으로 변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전적인 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다. 국가는 투자와 관세 사이에 갇힌 채 갈림길에 서 있다. 다가올 장면들은 결코 덜 격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 갈등은 더 이상 단순한 세율 다툼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생존을 건 대결이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음 장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